네, 이어서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로 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시장 전망, 또 찾아볼 만한 모멘텀, 투자의 재료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죠.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주 초반이 굉장히 약하고 위협적이었는데 주중반 이후에 조금 회복세를 예측하셨고 조금 회복이 됐었죠. 이번 한 주 흐름을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또 주목할 만한 모멘텀은요? 네, 결국 1920선이 지금 붕괴돼버린 상황인데요. 지난주 반등 시도하던 증시가 다시 무산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조심스럽게 일단 지난주와 같은 이 전약 후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시장을 다시 끌어내렸던 원인이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이 다시 재차 하락 전환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북한 관련된 리스크나 또는 GS건설의 어떤 어닝 쇼크,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양적 완화, 요 세 가지가 영향을 줬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이번 주에는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찾아봐야 될 부분은 이제 북한인 같은데요. 자, 오늘이 이제 4월 15일 바로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 오늘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오늘 이미 시장 출발부터 상당히 경계감을 줬었는데요. 자, 현재 시간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쪽에서는 미사일 발사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서서히 시장 기대감이 일단 오늘 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구태여 15일 이후에 미사일을 갖다가 쏘겠느냐라는 약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고 있고요. 물론 어제 이제 북한이 한국에서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 어떤 거부 형태나 그걸 또 발표한 담당자나 이런 입장들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북한도 어느 정도 이 강도를 좀 줄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대화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GS건설의 어닝 쇼크 때문에 최근에 실적 부진이 예상되거나 실적 부진한 기업들이 최근 2, 3일간 연속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역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주가가 안 떨어져서 모르겠지만 2, 3일째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급락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러한 경계감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주중에 어느 정도 낙폭까지에 따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시장의 상승에 좀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인데요. 미국이 최근에 일본의 엔화 약세를 좀 용인하는, 즉 일본의 양적 완화를 좀 용인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일본 엔화 약세를 좀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일본이 엔화 약세 속도를 좀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증시 이번 주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모멘텀은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전약 후강, 다시 상승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18일, 19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엔화 약세의 속도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무너지고 있는 이 자동차 업종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 통화인 엔화의 약세, 게다가 미국의 리콜 사태 등으로 해서 자동차주가 충격이 꽤 컸었는데요. 엔화 약세가 조금 둔화될 것이고 자동차 업종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관심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 성호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성호하이텍이라는 회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던 기업입니다만은 최근의 주가도 또 다시 양호하게 또 전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차, 기아차 그룹과 이제 해외 시장 동반 성장하고 있는 이 동반 진출해 있는 업체인데요. 주로 이제 유럽 쪽이나 특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18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일본의 엔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 속도가 좀 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나 이 송화이트 같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거래소 이 GS건설 후폭풍 때문에 주로 거래소에 있는 화학이나 조선을 포함한 여타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상대적으로 시장은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를 좀 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대형주 내에서도 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업체는 이 송화이트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러한 환경에 맞물려서 수급 개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동안 현대차나 기아차 그룹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해외 공장 설비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부품사들도 상당히 많이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느라고 설비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 설비 투자를 좀 멈추고 이익 회수기로 지금 진입을 하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설비 투자를 멈추고 이제 이익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는 시기로 진입을 했다는 부분이 송화이텍의 가장 큰 올해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 바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화이텍 회사는 작년,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업이 이제 PBR 1배 무너지는 가격권, 전 주당 청산 가치가 한 14,500원 정도 되는데요. PBR 1배 미만으로 심하게 부러졌던 작년 11월 달과 올해 1월 달 두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 소개드릴 때는 여러 가지 일본 악재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지만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너무 싼 것 같다 해서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일단 투자 모멘텀으로 선정한 부분은 일단 현재 가격권에서는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 아직도 유망한 기업입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일단 이번 주 엔화 약세 속도 조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특히 3월달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은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다시금 또 재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직전 고점을 한번 단기적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관점에서는 한 17,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중기 관점에서는 2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눌려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엔화 약세가 조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첫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